안녕하십니까. 박성TV 박성입니다. 그동안 제 강의를 잘 들으셨는지요? 여러분께서 구독, 좋아요, 알람을 눌러주시면 제 강의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부탁합니다. 오늘은 제 7강 정전기 쿨링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정전기란 무엇이냐? 정전기는 글자 그대로 정지에 있는 전기랍니다. 정지에 있는 전기.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겨울에 옷을 입을 때 드드득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책받침을 옆구리에 비비거나 머리에 비벼가지고 종이를 딱 대면은 종이가 달라붙습니다. 왜? 거기에 정전기가 발생된 겁니다. 그것 보고 정전기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러면 정전기에 따른 요 간단한 용어, 마찰전기, 정전기 대전, 정전유도, 자기차폐, 정전차폐,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은 마찰전기는 무엇이냐? 여러분이 두 물체를 막 비비다 보면은 거기에 어느 것이 발생이 되느냐 하면은 두 물체가 여러 물체가 됐다고 가정을 하면은 여기에 플러스 전기와 이러한 전기가 발생이 됩니다. 이런 발생된 전기 보고 마찰전기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그리고 그때 이 여기에 마찰전기가 발생된 이것을 대전됐다고 합니다. 정전기 대전. 그러면 정전유도는 무엇이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러한 마찰전기가 발생이 됐는데 요것이 플러스 전기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마이너스 전기가 발생이 됐다면은 이 플러스 전기와 이 마이너스 전기는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요거 보고 흡인력이라고 하는데, 흡인력, 서로 흡 잡아당긴단 말이죠. 그런 거 보고 정전유도라고 합니다. 유도, 내 쪽으로 오게끔 유도를 만드는 거예요. 이런 거 보고 정전유도라고 하고, 자기차폐는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자석을 가지고 우리가 실험을 할 때 있는데 가령 이게 자석이가 있다고 가정하고 요 옆에다가 쇠붙이를 놓으면은 쇠붙이를 여기에 달라붙습니다. 어느 위치에서는. 그럴 때 요 달라붙지 못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가운데에다가 이러한 어떠한 그 물체를 놓는데 요 물체가 어느 물체를 놔야 되느냐는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우리 여기에다가 종이를 놓는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 종이. 그러나 이 종이는 차폐, 막을 수가 없습니다. 차폐라는 것은 막는 거예요. 못 오게끔. 여기다가 나무를 한번 목재를 이렇게 요 사이에 놓으면은 쇠붙이가 전혀 달라붙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요런 내용입니다. 요거 보고 이게 자석이라 하기 때문에 자기를 차폐하는 거. 요거만 간단히 아시고, 그 다음에 정전차폐는 또 무엇이냐? 요런 겁니다. 이러한 두 물체에 정전기가 발생이 됐을 때 여기서 이것을 끌어당기려고 하는 힘이 발생한다 했습니다. 그것이 정전유도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못하게끔 여기에 자기차폐와 같이 막습니다. 그것을 정전차폐라고 우리가 이름을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즉 다시 말하면 이 두 물체에 어떠한 물체를 놓아가지고 이 전기적인 힘을 가로막는 겁니다. 통하지 못하게.
이런 거 보고 정전차폐를 하는데, 그러면 이 정전차폐에 쓸 수 있는 대표적인 물체가 어느 것이냐? 정전차폐에 사용하는 대표적인 물질, 이것은 암기가 꼭 필요합니다. 사용하는 물체, 물질이 아니고 물체. 이것은 니크롬선, 철, 망간 등등입니다. 이런 것을 요 사이에다가 놓으면은 이 전기력인 이 양 도체 사이에 전기적인 힘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요런 물질을 뭐라고 우리가 부르느냐면은, 그러한 물질을 강자성차라 부릅니다. 무엇을? 니켈, 니크롬선이 아닙니다. 니켈, 철, 망간 등을 강자성차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차폐할 수 있는 물질. 우리가 정전기 하면은 이렇게 마찰전기, 정전기, 대전, 정전유도, 자기자폐, 정전차폐, 요 용어를 5가지를 우리 간단히 설명했는데, 이렇게 정도만 아시고, 다음에는 쿨룽의 법칙. 이 사실 쿨룽의 법칙이 참 쉬운 거라 생각은 않습니다. 저도. 여기에서 누락된 거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전기에서 우리가 이러한 두 물체에 비비면은 정전기가 발생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여기도 플러스가 있고 여기도 플러스가 있다면 이것은 서로 밀어냅니다. 밀어내는 힘이 발생이 돼요. 두 물체가. 요거 보고 반발력. 한쪽은 플러스 정전기가 발생이 되고 한쪽은 마이너스 정전기가 발생되면은 이것은 서로 끌어당기려고 하는 힘이 발생되는데, 그것을 흡인력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간단하게 암기하시기가 좋으니까 이렇게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반발력, 흡인력. 반발력은 플러스 전기, 플러스 전기일 때, 양 극이 같을 때,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일 때는 흡인력, 끌어당기는 힘이 발생된다는 거, 이러한 것을 아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쿨룽의 법칙. 쿨룽의 법칙이 무엇이냐? 우리 먼저 배웠듯이 전기량은 단위가 이거랬습니다. 이 쿨룽입니다. 이게 쿨룽. 쿨룽. 여기와 물체가 전기적인 대전된 물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같은 것끼리는 밀어낸다고 그랬습니다. 같은 것끼리는 서로 밀어낸다고 그랬습니다. 이거와 이거 사이에 같은 플러스니까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는데, 그 힘이 얼마이겠는가, 이것을 밝히는 것이 쿨룽의 법칙입니다. 4 파이 분의 1 이러한 공식이 성립이 되는데, 이 공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전하가 있고 플러스 전하입니다. 이 플러스 전하 둘 사이에 반발력이 발생할 수 있는데, 얼마만큼 그 힘이 생기느냐, 그 F, 요 힘입니다. 요것은 요렇게 공식에 의한 건데,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 거리가 있을 겁니다. 거리. 요것을 Rm라고 하고, 요 놈을 전하 1이라고 그러고, Q1.
2라고 하면은 그 서로 밀어내는 힘, 이 F 힘은 이만큼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요 단위는 뉴턴이고,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하고 두 전하의 곱의 비례한 여기 요 안, 요걸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힘은 둘이 밀어내는 힘, 또 잡아당기는 힘이라든지 그 힘은 요 두 전하 사이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두 전하를 곱한 것에 비례한다. 요 말을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데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것은 좀 잠시 후에 하고, 여가 10이 있고 10 있고로는 2분의 20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우리가 분수에서는 A는 B분의 C라고 하면은 분수에서는 항상 이거와 분모 간에는 반비례를 하고 있습니다. 반비례. 이것은 반비례. 무슨 얘기냐? 이게 크면 클수록 이건 작아집니다. 한번 여기서 해볼까요? 현재는 2분의 20이면 답은 10인데 이것이 2가 아니고 더 커서 4라고 하면은 여기는 얼마죠? 5가 됩니다. 그러니까 분모는 커지는데 답은 적어진다. 이런 거 보시고 반비례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분자하고는 비례가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분자가 커지면 답도 커집니다.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서 요게 2, 현재 답은 10인데 분자가 커지면 이것도 같이 커져요. 이 분자를 켜볼까요? 32로. 그러면 답은 15가 나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언제나 요 관계식은 분모에는 요게 반비례하고 분자에는 비례하는 겁니다. 비례라는 것은 같이 증가한다는 얘기겠죠. 요 뜻이 바로 그겁니다. 요 용어를 시험이 그렇게 나오는 거니까 콜로의 법칙에서 요걸 주어지고 요 거리 자승에는 요게 반비례하고 두 전하를 곱한 것에서는 비례한다. 요 내용을 보시고서 이해를 하셨을 줄로 압니다. 그러면 4파이 요것은 또 무엇이냐? 4파이는 우리가 항상 알았듯이 요건 파이는 3.14입니다. 요게 3.14. 그럼 요것이 무엇이냐? 요것은 이렇습니다. 요것은 입실론이라고 보통 있습니다. 입실론. 그럼 이게 뭐냐? 그러면 요것을 다시 좀 써서 요것은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입실론은 입실론 제로 곱하기 입실론 S. 이렇게 곱이 되는데, 그러면 요거는 무엇이냐 하면은 공기 중, 이렇게 하면 우선 아시겠어요? 공기 얘기 나왔을 때 요것은 비유전율 이렇게 암기를 하시는데, 그럼 이게 무엇이냐 하면 이렇습니다. 자, 이 전하와 이 전하 전하가 있을 때 이 사이에 무엇인가 있을 겁니다. 진공이 되든지 공기가 있든지 무슨 뭐 유리가 있든지 등등 어떠한 물체가 이 중간에 있어요. 이거 보고 우리가 매질이라고 합니다. 매질. 옛날 우리 남녀를 같이 이렇게 그 혼인시켜주는 그 중매장이 그와 유사한 말입니다. 이렇게 가운데에 어떠한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에 따라서 이 힘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이 물체를 또 뭐라고 그러느냐면은
우리가 유전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유전율. 이렇게 암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힘이기 때문에 수치가 나와야 됩니다. 수치. 뭐 힘이 100이면 100이다. 20이면 20이다. 힘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R의 제곱이니까 R이 예를 들어서 4m다. 그러면 대입할 수 있습니다. 요거 용량도 주어집니다. 용량이 예를 들어서 3쿨릉이다 하면 3. 여기서 4라고 할까요? 여기 3 넣고 4를 대입하면 여기 수치가 나오는데 여기까지도 수치가 나옵니다. 4 곱하기 3.14니까. 그런데 요 수치를 어떻게 넣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이 실험값을 통해 가지고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건데 우리 한번 이렇게 암기해 볼까요? 이 재료는 8.855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2. 이거는 암기사항이에요. 우리가 이걸 증명하거나 할 수가 없는 그러한 그 답이기 때문에 암기사항인데, 그러면 요것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은 이 수치가 어떻게 변하느냐면은 이렇게 변합니다. F는 9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R의 자성분의 Q1 곱하기 Q2. F가 힘이라고 했으니까 힘의 단위는 뉴턴. 이런 답이 나옵니다. 요 공식이니까 요것은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물론 꼭 요거만 쓸 때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의 이게 우리가 해당되는 그 수치니까 암기하시길 바라고, 요것은 주어집니다. 여기에서 뭐 거리가 4m라는 등 이 거리, 또 이 Q쿨릉의 용량이 뭐 3쿨릉이라든지 요것은 4쿨릉이라든지 이러한 수치를 주어지면은 여기다 대입해서 이걸 풀면 되는 겁니다. 참 이거 우리가 이런 걸 보면은 이 주어진 공간에서 이러한 공식을 만들어냈다는 것은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쿨릉이라는 사람이에요. 물리학자. 그러니까 이 반드시 이것을 암기하시고 배운 두 가지 항목, 정전기 및 쿨릉의 법칙. 정전기에서 잠깐 중요한 것은, 정전기에서는 우리가 꼭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대전, 정전유도. 쿨릉의 법칙에서는 여러 가지 참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쿨릉의 법칙, 두 전하세에 작용하는 힘, 그 공식은 F는 4파이 이필론분의 1에 R의 Q1, Q2. 요 정도만, 요 세 가지만 머리에 넣으시면은 오늘 이 시간에는 수학이 좀 적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 수치, 나머지는 수치가 정확히 주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요 수치도 꼭 암기를 하시고, 다시 반복을 드린다면은 8.5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2승 요것을 여기다 대입하면은 9 곱하기 10에 9승, 요것이 요 수치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기로 하고요. 다음 영상은 8강의 전개, 전속 등을 강의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알람을 눌러주시지 않은 분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